자, 가겠습니다. 자, 상대적 등록 취소 보시면 임금이 이기겸에게 독이든 삼육정을 보약이라고 줬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상치는 사실 잘 묻진 않아요. 상치를 묻게 되면 업무 정지인 경우가 이제 가끔 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절치는 기억해야 되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 그랬는데 임시 중개 시설물, 그 다음에 3번에 이중사무소 있죠.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정임금이 할 때. 그리고 사무소는 우리가 절대 금지다,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상치와 몇 대 몇? 1대1입니다. 금지 행위는 매무복거, 관직상투, 우리 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다 알고 계세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근데 딱 한 개가 예외죠. 이중계약서. 그래서 이게 이중계약서가 뭐라고? 상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기준미달이죠. 이건 상치. 겸업, 그런 주어는 법인이, 제재는 상치. 입에 딱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최근 1년 이내, 아까 자 최근 1년 이내에 있었죠. 그러니까 상치 그러면 특히 딱 기각하기 이겁니다. 최근 1년 내 이에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 절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최근 1년 내에 3회 그러죠. 3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게 되면 제재는 뭐더라? 상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 그러면 딱 뒤에 올 수 있는 상치랑 뭐하고 절치 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회 그러면 상치라고 하는 건 절치인 경우를 빼고 말이죠. 그래서 3 그럼 뭐라고? 상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업무 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2회 받고 그랬죠. 그러면 뭘까? 뒤에 올 수 있는 건 상치 아니면 일단 절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을 위반했어요. 제재는 상치예요. 그죠? 3회니까. 그 다음에 과가 오면 똑같이 상치죠. 절치인 경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업무 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1회 받고 그러면 역시 또 상치 아니면 절치죠. 세 번이니까 일단 세 번이니까. 그러면 과가 왔어요. 제재는 그대로 상치. 업이 오면 그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니까 절치입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보셨어요? 최근에 기존에 시험 나왔던 문제죠. 과태료 처분 3회 받고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재는 뭐겠어요? 세 번이니까 일단은 상치겠죠. 그래서 업이 오면 상치고 과가 와도 상치고 이렇게 사실은 될 수는 없는데 봐봐요.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 사유에 오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인 게 있죠. 그럼 봐봐요. 과태료 2분을 받았어. 그러면 다시 또 위반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가가 오면 가가 아니라 업무정지겠죠. 실제로 받은 제재는 이렇게 세 번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 3회라는 말은 실제로 받은 제재는 과태료 2분의 뭐다? 업무정지 1번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뭐 이제 역시 또 3번이니까 뭐라고? 상치겠죠? 과태료 2번 업무정지 1번이에요. 그러면 업이 오면 뭐야 이거? 한때는 막 상치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또 절치를 얘기하고 다 상치. 예. 과가 오면 똑같죠? 상치. 이렇게.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3회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상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8번의 지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1번에 과태료 2번 나오죠?
업무 정지 한 번에 가태료 두 번에 과가 오는지 업이 오는지 뭐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일단 3회 이상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 상치 또는 절치예요. 2회 이상이라고 나오면 업무 정지 또는 뭐라고? 절치고. 그러니까 앞에 상치 업무 정지가 기본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6초 금지죠. 시험은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6초 금지. 그러면 6초를 하게 되면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고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죠? 자, 전속중개계약은 두 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전속중개계약서 서면이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 그러니까 똑같은 제재가 아니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반대는 상치겠죠. 의무가 두 개니까.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안 해야 되는데 했을 때죠. 그러면 정보망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이건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상치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무보정.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암기를 막 하려고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 세 번째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뭘 거쳐라?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망이사는요 제외죠. 네 번째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며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어쩌라고? 반납해야 되는데 그럼 분실하면요? 진짜로? 없죠?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의 차이입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분실하게 되면 사유서 제출이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분실하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사유서라는 단어는 행정처분 중에 뭐가고 자격 취소에만 튀어나온다. 가보죠. 등록관청이 자 인지했다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자 1번 어디 동그라미? 사망이죠. 2번은요. 자 이게 이거 맞네. 이거 등록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법이 맞는데 뭐 금액이요? 맞아요? 300만 원 맞네? 그러면 맞는데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해당되는 사유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벌금 넣으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뭐라고요? 입법, 그다음에 300, 그다음에 분리선고. 아셨죠? 세 개. 그럼 3번은요. 2018년 9월 12일에 징역 1년에 집유 1년 6월을 선고받았죠. 그럼 어찌 될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될까? 이 말이죠. 해야 되죠. 뭐 역시 사유는 결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랬죠. 언제 벗어나지? 지금 그 계산했죠. 결격 사유이냐 아니냐 지금 취소해야 되는 사유냐 아니냐 그거 계산해야 되는데. 자 3번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한 번이죠. 과태료 두 번이죠. 다시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상치. 5번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건 대여죠. 이 경우는 절치이죠. 이항이 하는 거 하겠죠. 갑니다.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그죠? 그리고 업무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첫 번째 뭐 할까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겠죠. 두 번째 정지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개공이 뭐 해야 될까? 없어요. 그죠? 정지 처분으로 끝나고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반납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있을까 없을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다른 경우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랬잖아요. 중개업 못하죠? 그럼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개업을 못하는데 그럼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그죠? 다 가셔 갑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했을 때 그 기준이 국토부령에 보니까 몇 개 있을까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월짜리 종류가 3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기억해야 되죠. 6개월짜리하고 1월짜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이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얘가 두 개만 얘기해 봐요. 비밀. 또 이거 누구 명의일 때? 그렇지. 개공의 명의일 때 비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근거. 이해하겠죠?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뭐 있었죠? 6개월짜리가 정상이 이 할 때 이죠? 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정이 뭘까요? 정보망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월. 다릅니다. 상치 1회는 업무정지 6개월. 상치 2회는 절치 아셨죠? 이는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 그죠? 독점법 위반 나오잖아요. 근데 독점법 위반인데 최근 2년 내 2회 이상은요. 2년 내 2회 이상은 상취. 그냥 독점법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점법 위반이다라고 나오면 원래는요 업무정지예요. 그죠? 업무정지고 다만 2년 내 몇 번? 2년 내 2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뭐더라? 상취. 절치 아니고 상취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그러면 6개월짜리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그거 다 하지 말고 해봐요. 동그라미 정, 상, 이, 독, 결까지. 해당되는 동그라미 했습니까?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자, 그럼 6개월짜리고 그러면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은요 1월짜리고 나머지는 그럼 뭐겠어요? 3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에 가니까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을 때 뭡니까?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다만 2월 이내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자인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이죠. 그럼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면 절치입니다. 그죠? 누가 결격 사유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장, 정보,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니까 4번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6개월입니다.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요 업무정지 3월입니다. 두 개 잘라놨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 똑같이 업무정지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8번 있습니다. 상치 1회는 업무정지 6개월이다. 그죠?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 그러니까 자 최근 1년 이내에 자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무슨 위반이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이 되면 그때는 뭐다? 업무정지 6월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처분 한 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했다. 제재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위반이라면요. 똑같죠 뭐 업무정지지. 그죠? 최근에 업무정지 처분 이해받은 자가 다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요. 다시 그러면 과가 되면 업무정지죠. 업이 오면 절치고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 이해받은 자가 그랬어요. 과가 오면 업무정지, 업이 오면 그죠? 그대로 이해하겠죠? 예. 일단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3회 이상이라 할 때 그건 뭘 빼고 하는 얘기죠? 절치인 경우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치인 경우를 빼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다시 위반했을 때 저 빼고 그래서 3회일 때는 뭐다? 상치, 2회일 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독점법 위반도 10번에 보니까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동시에 받은 거죠. 이때만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위법 또는 명령 위반은 1월인데 예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12번까지 항목들이 업무 정지할 수 있는 대표적 경우가 이렇다라는 얘기지,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밀준수 위반이나 계약금 등의 예치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뭐라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항에 업무정지 기준은 어디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은 얼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행정처분 5개잖아요. 그 중에 제척기간 3년을 두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업무정지 처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9조 2 국장 지도사 등록관청은 독점법 위반으로 상대적 취소 업무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제40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딱 기억나는 거 3보다 짧다. 그죠? 자, 행정처분 효과 승계입니다. 등록을 하고 업을 하고 있었죠. 이따가 이 사람이 뭐 했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쉬었냐? 10달을 쉬었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앞에도 이미 등록했었죠. 그죠? 해서 우리는 다시 재등록 그래요. 재등록 개공 그래요. 재등록 개공은 종전 개공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승계한다라는 말은 폐업 이전에 있었던 이 개공의 위반, 말하면 등록 취소 위반이든지 업무정지 위반인지를 따져보겠죠. 그죠? 그리고 그 폐업한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를 고려해가지고 등록 취소 위반이라면 재등록할 때 등록 신청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요. 그리고 업무정지 위반이라면 등록을 수리하면서 말하고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하기 전에 따져보거든요. 사유가 뭔지, 폐업 기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인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실제 일을 얼마 동안 3년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폐업한 어차피 쉬었잖아. 그죠? 일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업한 기간을 빼주자. 이게 폐업 기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실제로 결격에 해당되는 기간은 3보다 짧아요, 길어요? 짧고, 만일에 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지나가 버렸다면 불가죠. 3 빼기 3은 빵이니까. 그죠? 근데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는 공제라는 개념이 없고 실제로 그죠? 실제로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잖아요. 실제 처분을 받아도 1년 전이면 끝나요. 처분을 받아도 그게 누적 승계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이에요. 1년간 누적 승계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적 승계되는 경우가 폐업 신고일부터예요? 처분일부터예요? 그죠? 이때부터 기산점을 잡아야, 기점을 잡아야 빨리 벗어나겠죠? 그래서 처분일부터 몇 년간? 1년간 누적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뭐만 따진다? 1년이 경과되었는지만 따져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얼마예요? 결격 기간이 얼마다? 저기 얼마 지금 쉬었다고? 10월 적혀 있잖아요, 저거. 그럼 몇 년 얼마예요? 이건 2년 1년이 10달일걸? 2년 얼마요? 2년 2월입니다. 그죠? 2년 2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업무든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또 무슨 2월이 나오노? 1년의 경과만 따진다니까요?
이 사람이 만일에 3월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정지 처분 얼마 받을까? 업무정지는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져요. 1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나갔어요. 그럼 업무정지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말이고. 그럼 얼마 하겠어? 업무정지 위반이 사유가 얼만데? 3월인데. 그럼 3월 하겠지? 그때 왜 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공제 개념이 없다니까. 업무정지는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져요. 1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 그러면 폐업전의 위반이 3월의 업무정지 위반이죠. 그러면 업무정지 하겠지. 몇 월? 3월을. 물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하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1년의 경과 여부만 따지고 공제라는 개념은 여기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10달이 지났으니까 1년 안 지났으니까 업무정지가 가능하다까지만 알면 돼. 그리고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려면 폐업 사유가 뭔지, 폐업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아셨죠?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분이 가능하죠. 등록 취소하면 3년이, 업무정지라면 1년의 경과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3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된 때는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OX. 이렇게요. 가장 큰 헷갈리는 건 자꾸 업무정지하면 뭔가 빼고 싶어. 경과만 따져요. 1년. 1년 지났나 안 지나갔나만 따져요. 아셨죠? 자, 보세요. 다시. 그래서 1항이 뭐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기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죠?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승계한다는 거예요. 이항 폐업 신고 전에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는 그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하셨죠? 그리고 밑에 포인트 폐업전 위반으로 등록 취소를 받은 경우라도 폐업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이 될 수는 없다. 폐업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 결격 기간은 3년보다 무조건 짧다. 빼주니까. 4번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뺀다 그랬는데 즉 폐업 기간이 3년이 경과된 때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안 되겠죠. 등록 취소는. 2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오잖아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렇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네? 몇 년이에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로 년이 그죠? 그래 요건 안 합니다. 발생한 사유부터 몇 년이 지난 경우는 일을 할 수 없다.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이리 돼요. 한때 일을 할 수 없다. 몇 년이겠어요? 우리가 업무정지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확실히 잡아요. 업무정지와 관련해가지고 숫자가 두 개가 나와요. 3년이 나오고 1년이 나와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제척기간이고 이거는 재등록 개공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말은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업을 쭉 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이때 업무정지 위반으로 적발된 거야.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등록 관청에서 있잖아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업을 하고 있죠. 한번 할까 이러는데 이때 있잖아요. 한 2년이 지나가지고 등록 관청에서 등록 취소라는 이제 업무정지죠.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공이 있잖아요. 아니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2년이나 지나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왜 하냐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돼 안 돼? 없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몇 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다 할 때 최소한 몇 년은 3년은 지나야 봐줄게. 왜? 이 사람은 등록하고 업을 위반했는데 어떤 규제도 안 받고 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안 받았으니까 최소한 얼마는 지나야 봐주겠다. 3년은 지나야 봐주겠다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1년은 이 사람이 등록하고 업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걸렸어요. 그렇죠? 걸렸는데 찜찜한 거야. 분명히 처분받을 거고, 에이, 그죠? 때리쳐라. 폐업했죠?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달 좀 쉬었어. 10달 좀 쉬어가지고, 이제 좀, 그죠? 다시 해볼까? 해서 재등록했어요. 재등록하니까 이거 제재가 돼야 안 돼? 처분을 똑같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이게 얼마 지났다고? 1년이 지나간 거야. 1년이 경과되면 이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쉬었죠. 실제 처분을 받아도 1년이 지나면 끝나잖아, 효력이. 그래서 1년의 경과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언제? 폐업이나 재등록의 경우에만. 이건 자이든 타이든 쉬었어, 안 쉬었어요? 쉬었으니까 1년만 지나면 봐줄게 말이고,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위반으로 걸렸는데 아무 규제도 안 받고 계속 업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얼마는 지나야? 3년은 지나야 봐주겠다는 거고. 두 개의 취지가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단 제책기간 3년을 말하는 거고, 1년을 언급하는 경우는 재등록 있죠? 재등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폐업했던 개공이다 이 말이죠? 폐업했던 재등록, 폐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몇 년? 1년이면 1년. 쉬었다니, 그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쉬었으니까. 그래서 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폐업 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죠? 왜? 1년 지나갔으니까. 2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1년간이죠. 언제부터? 처분일부터입니다. 세 번째,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을까? 없어요. 얼마 지났으니까? 3년 지나갔으니까. 4번 갑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6개월 된 때에 재등록한 경우에게 승계된다. 맞죠? 몇 년요? 1년간이니까요. 처분일부터 1년간. 자, 5번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신고 전에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갖다 고려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기억, 인장 등록입니다. 이 의무가 개공, 소공에게 주어지는 거냐라고 따져보면 돼요. 일단 인장 등록은 개공, 소공에게 주어지죠.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돼 있죠. 서명 날인도 들어가죠. 왜 들어가냐면 위에 문제 봐봐요.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그죠? 중개 행위를 한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의무가 아니고 임의 규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똑같죠? 서명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소공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릴 때 다 그죠? 어디까지는 소공이 관여할 수 있어? 서명 및 날인까지는 관여할 수 있죠. 근데 교부 보존은 누구한테 해야 돼? 예, 개공만 해야 돼요. 그래서 교부 보존 딱 그러면 누구? 개공이 한다. 개공이. 예. 소공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협회. 자, 공인중개사 협회 쭉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거는 너무 깊이는 가지 말고 협회 그러면 일단은 자, 첫 번째 1항에 협회를 설립하는 자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입니까? 개공입니다. 개공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누구도 포함돼요? 부칙상의 개공도 포함되고, 그래서 개공은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협회는 법인인데 영리 비영리, 비영리,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죠? 예. 그래서 재단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협회의 성격, 그 다음에 뭐 설립에 대해서 이미 설립, 그 다음에 이미 가입주의죠. 그 다음에 갑니다. 3항 협회는 자,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 작성이 첫 번째, 협회 설립 절차 정관을 작성한다. 발기인 수가 몇 명이라고? 300명 이상이, 그죠? 그 다음에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서 과반 찬성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하죠. 작성된 정관을 의결합니다. 창립총회, 그죠? 600명 이상의 회원 출석으로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총회 의결 사항은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십니까?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자, 누구의 인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설립 인가입니다. 설립 인가를 받아서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만 한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만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협회가 성립하는 시점이 뭐라고요? 설립 인가시다, 등기시다. 등기. 그러면 성립했다, 설립 등기했다 하는 말은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 가운데 뭐가 있다? 주된 사무소가 있다라는 말이죠.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둔다? 두고 싶은 곳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자, 시도에 두는 게 뭘까요? 지부입니다. 시군구에 두는 건 지회입니다.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고, 지부는 설치하면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도지사에게, 그죠?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부지회를 설치하는 근거는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그죠? 둘 수 있다까지 됐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지부지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할까요? 주된 사무소, 지부지회까지 협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국장에게 감독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협회의 업무는 많은데 그 중에서 자, 두 가지가 핵심. 니은의 공제사업 있죠. 공제 업무. 그리고 디귿의 부동산 정보 제공업. 다음 중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없는 업장이잖아요.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것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죠. 부동산 정보 제공업에 해당되는 게 뭐죠?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다? 협회입니다. 협회에 한 방 있죠. 자, 그다음에 수탁 업무가 교육하고 뭐하고 시험 업무, 교육과 시험 업무고 업무 위탁의 경우에 해주고 자 보죠. 3번에 감독은 누구? 국장에게. 그다음에 협회의 보고 의무가 있는데 총회 의결사항 의결 동그라미 하시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은
수탁 업무입니까? 고유 업무입니까? 고유 업무죠. 고유 업무인데 당연 사업이 아니라 뭐다? 임의 사업이다. 공제 사업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여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죠. 아까 사전 승인이 3개 있었죠. 운영 규정, 공제 규정, 책임 준비금 전용까지. 자, 그러면 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공제 규정인데 공제 규정에 규정된 내용들 보십시오. 여러 가지 뭐 공제 사업 범위, 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등 내용이 쭉 있어요. 정해야 되고 공제 사업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이고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공제 사업이겠죠. 그리고 공제 규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 자 보시면 이번에 회계 기준은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기금, 그다음에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고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핵심은 책임 준비금이죠.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총 수입액입니까? 공제료 수입액입니까? 그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넘겨보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 두고, 그러니까 공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딱 보면 공제사업은 임의사업이다. 고유 업무지만, 그러니까 그 업무 가운데 고유 업무 중에 핵심이 공제사업이고 임의사업이다. 공제사업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공제규정이고, 그죠? 공제규정은 누구? 국장의 승인사항, 국장 사전 승인 대상이고, 공제규정의 내용 중에 핵심이 책임준비금, 그랬죠? 공제규정 가운데 핵심이 책임준비금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과 적립비율,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전용에 대해서 적립비율은 뭐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 책임준비금 전용은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을 얻어라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 자 넘겨보면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전용 시 국장의 사전 승인 나오죠. 그래서 정보망의 운영규정, 공제사업의 공제규정, 책임준비금 전용은 누구의? 국장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 자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이 있죠. 운용실적에다가 줄 긋고 운자 동그라미. 자 운용실적 딱 넣으면 3가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이 나온다. 운용실적 공시죠. 운용실적 공시 딱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 공제계약자에게. 그죠? 언제? 매 회견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어떻게 한다? 공시하고 개시하여야 한다 그랬죠. 공시 개시 의무입니다. 공시 개시 의무. 딱 이렇게 공시 개시 의무 이렇게 됐죠. 딱 3개 운용 실적 딱 그럼 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위반하니까 뭐겠어요? 500과에 연수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할 때, 그죠? 나온 김에 어차피 또 벌칙 볼 거니까 연수 확인은 얼마라고? 연수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 교육, 자, 배회투명 경우 5번이 뭐죠? 운명입니다. 운이 뭘까요? 운영 규정하고 운영 규정, 운용 실적입니다. 운용 실적. 그리고 명은 감독상 명령 위반이겠죠. 명령 딱 그럴 때 감독상 명령할 때 명자, 시정명령, 개선명령, 그리고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불이행, 그 다음에 금감원장의 조사 검사 불이행 아셨죠? 이런 경우까지 그냥 지나가듯이 들으면 돼요. 운명.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연수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갑니다. 쭉 갈 거네. 좀 쉬었다 가시다. 네.